안녕하세요. CR재단 이사장이자 유튜브 찐소리 쓴소리를 제작하는 김원호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폭거를 막아냈고, 지난 12월 14일에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가 더 문제입니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합법적인 통치 행위였고, 그 행위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니 앞날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를 자빠레라고 딱지를 붙이지 마세요. 저는 올해 77살로 얼마 전까지 변리사로 일했던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바를 하나씩 풀어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분들과 소통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으는 공론회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실패하자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삼국지의 제갈 공명이나 된 듯이 성동격서를 거론하면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간 것을 최고의 전략이라도 되는 양 진송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임명해 놓고 그 정부 아래에서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획책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이 완전 무결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만큼 현행 시스템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분들이 없지 않을 것이니 향후 선거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면 해킹에 의한 부정선거 또는 데이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란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인지에 관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만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창조해서 K선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20년 4.15 총선의 선거관리는 여러 측면에서 허술하게 관리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2024년 총선도 부정선거였을 거라고 의심하면서 군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되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부정선거 얘기는 이쯤에서 중단하고 앞으로 있을 전국의 변화를 이야기해 볼까요? 만에 하나 6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1명이나 2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려하게 부활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보여준 여러 파행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 파행이 전부 근거 없는 루머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자주 포금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쌍욕을 하는 등 입이 거친 것은 어떤 식으로든 통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속에 빠져 점집을 들락날락하는 김건희 여사의 행동도 통제되어야 하고요. 이렇든 저렇든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고 화려하게 복귀하길 바란다면 그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내놓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매일같이 폭탄주를 즐겨 드신다면 문제니까요. 그것을 통제하는 방법이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력이나 뚜렷한 해안이 없다면 남북한 전쟁 도말과 같은 즉흥적인 결정으로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은 줄여야 하니까요. 그게 바로 함석헌 선생께서 말씀하신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말의 실천적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게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통제하는 방법이 없다면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잘한 게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괴인을 탄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많은 사람이 자기 대통령으로 설화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를 보이콧했다고 말하는 한국경제신문의 주필을 역임했던 정규재 씨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더군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독재와 불의에 저항하는 DNA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19 정신과 5.18 정신은 물론이려니와 1987년 6월 항쟁과 2017년 촛불 정신 또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정신의 결실을 현실에서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죠. 4.19 정신은 박정희 장군의 5.16 쿠데타로 짓밟혔고 5.18 정신은 전두환의 학살로 꽃피우지 못했으며 1987년 6월 항쟁 정신은 상김의 분열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017년에는 촛불 시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정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개혁을 외치는 바람에 검사 출신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이상 야릇한 일을 겪게 되었지요. 정치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자살골을 넣는 바람에 전국에 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겁니다. 국회로 진입하려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서고 계엄군과의 몸싸움을 통해 얻어낸 시민의 승리를 이번만큼은 기성 정치권에 그대로 바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는 지금보다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과서를 통해 배운 기존의 서구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K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작업에 착수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유용모 선생께서 말씀하신 씨알 대하기를 어버이처럼 하라는 시대를 열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일을 산업화와 민주화에 뒤따른 선진화 과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잘못 사용되어 온 선진화라는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진 마세요. 다음 시간부터 CR재단과 제가 추구하는 선진화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CR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